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강렬한 사건이 있는 영화 6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올드보이입니다. 국내 기준 2003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복수 소재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0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아가씨,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의 작품입니다.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오대수는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으로 딸의 생일 선물을 사고 술에 취해 주정부리다가 어렵게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됩니다. 오대수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감금되어 배식되는 군만두만 먹으며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금 1년이 지나고 오대수는 TV를 통해 아내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그 살인범으로 자신이 지목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대수는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관리자들에 의해 실패하고 맙니다. 오대수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한 그때 군만두와 함께 평소에는 오지 않던 쇠젓가락이 오고 오대수는 그 쇠젓가락으로 벽을 탈출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매일 반복해서 파며 감금 15년이 지난 해에 드디어 벽에 구멍 하나를 뚫는 데 성공합니다. 오대수는 한 달만 더 파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되고 그날 저녁 오대수는 수면가스를 마시고 잠들게 됩니다. 영화 올드보이는 이 작품만의 복수를 인상적으로도 참혹하게도 그려내며 다양한 재미와 충격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암살입니다. 국내 기준 2015년 개봉한 시대극, 스릴러, 첩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0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외계인 시리즈,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의 작품이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일제강점기, 안호균, 속사포라고 불리는 추상욱, 황덕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안으로 매국노인 강희국과 일본군 육군 소장 암살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중 스파이 염석진은 이러한 정보를 일제에 넘기고 일제와 협력해 3인을 먼저 잡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프랑스 헌병대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상황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김구는 이런 염석진을 의심하게 되고 염석진은 태연하게 대처하며 김구의 1차 의심을 벗어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던 김구는 염석진에게 감시자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염석진은 암살 작전을 수행할 3인을 매국노로 속여서 조선인 살인 청부업자에게 암살을 의뢰하게 됩니다. 염석진은 이 의뢰를 바탕으로 감시자들에게 배신자임이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염석진은 그들의 망설임을 바탕으로 먼저 그들을 사살하고 도주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제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의 안호균 일행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경성으로 향해 작전을 구상하게 되고 이 3인을 노리는 조선인 암살자 하와이안 피스톨 일행 역시 경성으로 들어오며 서로의 운명적인 마주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화 암살은 시대를 잘 그려내며 그들의 치열했던 삶과 그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 남기고 싶었던 것, 전달하고 싶었던 것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국내 기준 2003년 개봉한 범죄, 수사,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2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연극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기생충,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며 송강호, 김상경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80년대 연쇄 살인사건인 당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편의상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칭했던 현재에는 범인이 밝혀져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으로 정의된 사건을 모티프로 하는 작품입니다. 1986년 논두렁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나체로 발견되었으며 성범죄와 살인이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의 수사는 매우 기초적인 수사로 현장은 통제되지 않고 엉망이 되고 증거는 훼손되며 사건의 조사는 원한, 충동 등으로 인한 살인이란 것을 기반으로 한 주변인 조사와 당일 행적조사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수사로 인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현장은 통제되지 않고 여전히 수사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담당 형사인 박두만은 연인인 곽선영에게 두 번째 피해자인 이양숙을 백광호가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백광호를 강하게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고 백광호를 체포하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당시 한계와 현실을 잘 보여준과 동시에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1917입니다. 국내 기준 2020년 개봉한 전쟁,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9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과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영국 군부대의 톰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자신과 함께 명령을 수행할 병사로 위를 뽑아 함께 명령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낮은 계급의 톰은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가 짐을 옮기거나 배식을 나눠주는 가벼운 일일 것으로 생각하며 윌과 함께 잡담을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려 육군 대장인 에리무어입니다. 에리무어는 지금 부대와 마주하고 있는 독일군이 철수했으며 다른 지역의 독일군과 합류해 돌격 작전이 예정된 대번셔 연대를 몰살시키려는 진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대번셔 연대를 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대번셔 연대로 직접 가서 돌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라는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에리무어가 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톰이 지도를 잘 보는 병사이며 동시에 톰의 형이 대번셔 연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누구보다 절실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장을 뚫고 대번셔 연대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톰은 에리무어의 예상대로 곧바로 형을 살리기 위해 대번셔 연대로 향하게 되고 윌은 얼떨결에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를 톰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영화 1917은 전쟁의 참혹함을 인상적으로 다루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추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0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할런은 유명 추리소설 작가로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일가를 이뤘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할런은 그런 자신의 선택에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런의 85세 생일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고 할런은 그날 가족들에게 자신이 가진 아쉬움을 각각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은 할런이 목숨을 끊은 방식이 쉽지는 않지만 혼자서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고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살로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유족들 역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할런을 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명 탐정인 블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블랑은 할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익명의 의뢰를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경찰은 그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판단을 뒤로 미루고 블랑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블랑은 이곳에서 할런의 죽음의 진실은 물론 그 뒤에 있는 자신에게 익명으로 의뢰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은 고전 추리소설을 읽어나가는 것 같은 재미를 잘 갖춘 작품으로 복선과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여섯 번째 작품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여섯 번째 작품은 신세계입니다. 국내 기준 2013년 개봉한 누아르,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5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마녀, 폭군의 박훈정 감독의 작품이며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강영철은 조직 범죄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조직 간의 강력한 대립과 분쟁을 유도하고 그 분쟁 속에서 모두가 공멸하는 구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영철은 그걸 위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새로운 조직에 신임 경찰인 이자성을 언더커버로 심습니다. 이자성은 정청과 함께 경찰의 비호 아래 조직을 키우게 되고 여수를 넘어 전라도를 장악하고 6년 만에 전국구 조직이 됩니다. 이자성과 정청의 북대문파가 서울로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강영철의 계획과 달리 재범파의 두목 석동출이 다른 조직을 잘 설득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거대 기업형 조직 골드문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각 조직의 두목이 골드문의 고위직을 나눠 가지면서 충돌은 만들어지지 않고 골드문은 힘과 자본을 통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강영철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분노하며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 완성하기 위해 이자성을 협박하고 이자성은 그 압박과 협박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신세계는 범죄 느와르 장르의 매력을 잘 갖춘 작품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재미를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